오늘은요, 계속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그 차명 계좌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네, 좀 드려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차명 계좌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에 네,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하자면, 사업용 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사업과 관련해서 사용을 하는 거를 차명 계좌라고 하는데, 대표자가 아닌 다른 사람, 즉, 뭐, 가족이나 직원 같은 그런 분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그 법인의 대표자 개인 통장 쓰는 경우에도 차명 계좌로 분류가 됩니다. 네, 법인인 경우에는 네, 법인은 상법상 제3자이므로 음, 차명 계좌로 대표 이사의 계좌도 볼 수 있다. 네, 그 그렇죠. 네,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차명 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불법으로 볼 수 있죠. 그쵸? 네. 그러면 차명 계좌 세무조사를 받거나 네. 아니면 차명 계좌에 대한 해명 자료 요청을 받았을 때 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그 차명 계좌로 인해서 세무조사나 아니면 해명 안내문을 받게 되는 경우가 되신다고 한다 그러면 사실, 기간적인 측면에서 보통 많게는 5년까지도 해명해야 되는 대상 기간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움에 처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대상이 되는 기간 동안에 그 차명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특히 이제 입금 내역을 내가 이 부분이 매출 부분인지 아닌지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아니라는 근거 하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쉽지는 않은 상황에 처하신 건 맞습니다. 예. 차명 계좌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오는 곳들을 보면 네. 자영업이 많고 네. 고객을 상대하는 업종들이 많은 것 그쵸. 같아요. 네네. 예, 보통 어떠한 업종들이 좀 많죠? 예를 들면 뭐 이제 운동하는 이런 피트니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미용실 같은 경우도 될 수도 있겠고요. 뭐 요새는 또 골프 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뭐 골프 연습장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주로 이제 개인을 소비자 대상으로 하는 업종 같은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도 이제는 뭐 레슨도 받고 뭐 피트니스, 필라테스 뭐 이런 것들 하지만 가면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할인이라는 거를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쵸. 예, 네. 뭐 현금으로 할 테니 좀 할인을 더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아니면 그냥 대놓고 광고 전단지에 음. 3개월에 얼마 단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던 경우들도 많이 있단 많아요. 네, 말이에요. 많아요. 근데 네. 이거는 내가 탈세한다고 광고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죠. 음. 왜냐면 사실 현금하고 현금이 아닌 경우에 결제 금액 자체에 차등을 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일환으로 진행을 하시는 경우이시겠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매출 누락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탈세를 하는 게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네. 그렇게 해도 현금 영수증을 정확하게 발행을 하거나 네. 계산서나 아니면 영수증을 발행을 하면 문제는 없다. 네, 그 그렇죠. 네네,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사실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되실 수도 있는데, 왜냐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 업종인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면, 그 미발급 자체에 대해서 붙는 가산세가 20%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0만 원 매출을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 2만 원이 가산세로만 발생을 하다 보니까, 사실 세금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그 20%가 차명 계좌에 담겨져 있었다 네. 하면은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세무조사 받는 것보다 5년치 해명하는 것들이 요즘엔 5년치가 많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명 자료 제출 안내문을 그러니까 제출하는 것들이 훨씬 더 어렵다고 하거든요. 아, 네네. 예, 좀 설명 그러실 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있죠. 왜냐하면 일단 세무조사라는 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받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물론 내가 해명을 해야 되는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고 정해져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또 연장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체감은 세무조사를 받는 거에 상응하는 그런 체감을 하시는 데에 반해서 기간이 훨씬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차명 계좌로 인해서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라든지 해명 안내문을 받게 되시는 경우라고 한다 그러면 어려움에 처하신 거는 맞다고 보셔야 돼요. 네. 근데 이제 많은 사업자분들이 네. 우리는 기장 대리인, 그러니까 뭐 세무사 음. 사무실을 맡기니까
투명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네. 예.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왜냐하면 어쨌든 기장을 해주시는 세무사님들은 뭐 그 업체에 장부 작성이라든지 신고를 대신해서 해주는 역할을 하시는 거지. 사실 이런 차명계좌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표님께서 그 세무사님께 굳이 말씀을 하지 않는 이상은 세무사님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기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거는 성립을 하지 않는다고 보셔야 되고, 나중에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신다고 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또 책임 소재는 대표님 본인한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 잘못된 판단이십니다. 예. 네, 납세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죠. 네. 예. 근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알고 쓰던 모르고 쓰던 아니면 그냥 편하게 썼던 네. 차명 계좌를 썼다. 네. 그럼 앞으로는 좀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제일 좋은 방법은 우선 그 차명계좌 사용을 중단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용을 했던 기간 동안 것에 대해서 자진해서 수정신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세무조사나 해명 안내문을 받으셨다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자진해서 수정신고할 수 있는 기회는 이제 없어졌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 한 건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단 한 건의 현금 영수증 미발행으로 인해서 5년치에 대한 차명 계좌 또는 현금 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부분을 다 해명해야 될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리스크가 크고 무서운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필요하면 자진 신고를 하고, 그걸 당연히 쓰시면 안 되겠죠. 네. 예. 그 세무사님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 차명 계좌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다룰 예정이니 필요하시거나 내 업종에 맞는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세무사님께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